일반적인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먼저 이렇게 치수를 빼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치수를 빼봤습니다. 여기 치수가 교차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딤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어딨냐면 바로 여기. 이게 이제 딤 브레이크입니다. 딤 브레이크. 자, 딤 브레이크를 누르고 브레이크가 되어야 될 치수. 여기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통과할 거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치수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보기 흉하죠? 딤 브레이크, 끊어질 거.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될 치수, 그 다음에 통과될 치수.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치수는 바로 여기입니다. 맨 아래 오디네이트. 오디네이트는 원점 치수라고 합니다. 치수 기입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원점에 있는 이 좌표를 이용해서 치수를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 좌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X 좌표들이고요. 자, 지금 나오는 건 Y 좌표입니다.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치수를 기억하는 거죠. 주로 이런 건 금형에서 치수를 만들 때, 치수 기입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치수에서는 할 수 있는, 여기 얘네들도 있구나. 자, 오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빌크. 요거는 치수선 기울기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치수를 이렇게 뺐습니다. 치수선을 이렇게 기울여야 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오빌크입니다. 선택하고 여기다 각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30도 이렇게요. 그러면 30도가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빌크 엔터 60도 엔터. 그러면 이렇게 60도가 일어서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30도, 60도. 자, 또 보시죠. 서클, 반지름 20. 바로 얘예요. 여기. 요거 센터 마크라고 합니다.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센터 마크, 중심선이 마킹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간격입니다. 요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선 두 개 그린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딤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꾹 누르면 이렇게 딤 스타일이 나왔죠. 자, 딤 스타일을 한번 실행해 보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여기 모디파이가 있죠. 모디파이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볼의 네로, 기호 및 화살촉이죠.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여기 센터 마크가 나옵니다. 마크의 크기가 2.5mm로 되어 있네요. 제가 25mm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딤 센터. 어떤가요? 25mm짜리 선이 그려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원래대로 바꿔놓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렇게 센터 마크를 바꿔놨습니다. 자, 이번엔 라인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라인이요. 선을 그리는데 2.5mm짜리 선을 그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오케이. 자, 센터 마크. 선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2.5mm. 그 다음 간격 2.5mm. 그 다음 원 바깥으로 2.5mm.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얘도 선입니다. 이렇게 다 선이에요. 라인으로
일일이 그려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CAD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요건 종종 잘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톨러런스. 얘는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공차가 두 가지 공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수, 다시 말하면 길이, 각도에 대한 공차. 공차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차, 허용 범위 이런 뜻입니다. 뭐 허용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이나 각도에 대해서 내가 허용하고자 하는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조금 더 쉬운 예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근데 제품의 크기가 100mm예요. 아침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와서 공장 불을 딱 켜고 기계 켜고 그리고 바로 제품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00mm가 나올까요? 아니요. 작아요. 왜 작냐면 기계가 추운 데 있어가지고 수축을 해요. 얼어가지고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뽑아냈더니 99.5mm가 나왔어요. 점심때쯤 되니까 어느 정도 열받아서 100mm가 됐어요. 한 6시쯤 퇴근할 때쯤 보니까 100.5mm가 나오더라 이거죠. 왜요? 기계가 열받으니까 팽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1mm 오차가 나잖아요. 아침에서 저녁 때까지.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얼마까지는 판매하고 얼마는 포기를 버릴 거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해 줘야 돼요. 생각을 해보니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1mm 그리고 플러스 0.1mm는 내가 허용해 주겠지만 그 이상 오차가 나면 난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플러스 0.1mm, 마이너스 0.1mm가 허용 범위가 되는 거죠. 오차라고 하는 거죠. 이걸 공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길이에 대한, 치수에 대한 공차가 있는가 하면 기하공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기하학적인 오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이란 얘기는 뭐냐면 위치에 대해서 혹은 동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자면 뭐 이런 거 방향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윤곽이라든지 이런 거 진원인지 아닌지 대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모양에 대해서 혹은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얘는 다시 얘기하면 위치나 모양이나 자세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리면 이 오차 범위가 틀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기하공차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얘기고요. 자, 심볼을 누르면 이렇게 오차가 나와요. 기하가 나옵니다. 위치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직각도 오차 범위는 0.231 정도. 데이텀 기준면은 A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치수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얘가 기하공차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지시선입니다. 지시선이요.
리더라고 합니다. 지시선이요. 리더가 있고 Q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M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리더는 안 쓰고요. Q 리더와 M 리더를 쓰는데 문제는 여기에 리더가 없어요. Q 리더, M 리더, Q 리더하고 리더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리더는 M 리더입니다. 멀티 리더예요. 이건 멀티 리더입니다. 자, 먼저 Q 리더부터 보도록 하죠. 리더라고 하는 것은 지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시선은 치수 외 설명으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길이를 넣는 게 아니고 얘는 이거예요 라고 말로 풀어서 치수를 넣는 걸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리더. 그러면 첫 번째 점을 물어봐요.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점 지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점 지정하고 세 번째 점 딱 여기까지 지정해야 돼요. 화살표, 지시선, 요거 랜딩, 마감선. 그러고 나면 이렇게 텍스트 위드를 물어봅니다. 이건 그냥 엔터.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엔터 퍼스트 라인 오브 어넌테이션 텍스트. 어넌테이션 텍스트, 즉 지시선에 들어가는 주석의 첫 번째 줄을 넣어주세요. 여기다 입력해주세요 라고 한 건데 입력하지 말고 그냥 엔터 치면 M 텍스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M 텍스트요. 그러면 여기에다 다이렉트로 쓸 수 있습니다. 두께 150mm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요. 그럼 어떤가요? 얘는 두께가 150mm인 철근 콘크리트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치수가 아니고 말로 풀어서 설명한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볼까요? 리더. 자, 여기 보시면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 세팅을 누르면 얼마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텍스트도 있고, 여기 어넌테이션, 주석의 형태, 그 다음에 화살촉의 형태, 그 다음 부착 형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 여기부터 보시죠.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문자가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제일 아래쪽 중간에 오게끔 해주고,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텍스트가 오른쪽에 위치하면 미들 오브 탑 라인, 맨 윗줄 중간에 걸리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지시선을 제가 왼쪽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글씨를 써보죠. 자, 어떤가요? 맨 아래줄 미들 오브 바텀 라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도 써보죠. 글자가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맨 윗줄에 걸리게 되죠. 미들 오브 탑 라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자, 리더, 그 다음 세팅.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언더라인, 바텀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체크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비활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텀 라인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6-%C 20 드릴 이렇게요. 그럼 어떤가요? 밑줄 그려지죠? 네,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써요. 자,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는 얘를 이렇게 씁니다. 선을 그리고 카피 어레이 3개 이렇게요.
피트 이렇게요. 각 라인마다 선을 하나씩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분해하고 나면 자 카피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이 되겠군요. 맨 아랫줄이 맨 아래 화살표, 두 번째가 두 번째 화살표, 세 번째가 맨 위에가 맨 첫 번째 화살표.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고 여기 있는 내용이면 요 내용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주로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화살표를 쓰지만 건축 쪽이나 인테리어에서는 화살표보다는 도트를 사용합니다. 디멘전 리더 세팅. 자, 이거 풀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둘 다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미들 오브 탑 라인으로 쓰던가 미들 오브 바텀 라인으로 쓰던가 둘 다 똑같은 값을 쓰시면 되겠고, 리더 라인 앤 에로로 들어가면 여기 화살촉의 모양이 나오죠. 바로 이렇게 도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트를 쓸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스트레치 안 되겠네요. 이게 왜 삐뚤어졌지? 자, 이렇게 생겼겠죠? 자, 라인을 그리고 카피, 복사. 자, 어레이 4개 피트. 그 다음 라인을 그려주면 모양이 금방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트를 분해합니다. 카피.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죠. 맨 위에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지시선 하나에 하나, 지시선 하나에 하나,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응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리더 세팅. 자, 보통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많이 쓰시면 되겠고요. 어태치먼트에서 보통은 m텍스트를 쓰고요. 기계 쪽에서는 얘를 사용합니다. 화살표를 데이텀 트라이앵글 P를 쓰고 어노테이션에서 톨러런스를 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형상공차, 기하공차를 넣을 때 이렇게 씁니다. 직각도 0.312 A면을 기준으로 오케이. 다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데이텀 A. 그러면 여기 있는 이면을 기준으로 여기가 직각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리더는 요만큼 하고요. 이번엔 멀티 리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 리더입니다. 똑같아요. 보시면 여기 이제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리더 에로헤드 로케이션, 지시선의 화살촉의 위치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해주고 보시면 특이하게 이렇게 랜딩이 쫓아 나옵니다. 클릭하면 내용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리더 랜딩 퍼스트, 랜딩을 먼저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랜딩을 거꾸로 먼저 지정해 주고 화살촉의 방향을 이와 같이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내용이 나와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엔 뭐가 있냐면 여기 컨텐츠 퍼스트, 내용 먼저, 이렇게 내용을 먼저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지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그 멀티리더가 왜 멀티리더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add 리더하고 remove 리더가 있습니다. add 리더를 이용하면 이렇게 지시선을 여러 개를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시선이 여러 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멀티리더예요. 이건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멀티리더, 그러니까 다중 지시선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리무브 리더가 있습니다. 지시선 제거하기. 먼저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제거해야 할 지시선들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얘가 바로 멀티 리더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바로 여기 얘를 누르면 다중 지시선 유형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다중 지시선 유형을 꺼내 보실까요? 똑같아요. 모디파이 누르시면 됩니다. 컨텐츠부터 거꾸로 컨텐츠, 리더 스트럭처, 리더 포맷. 리더 포맷부터 해볼까요? 자, 한번 여기 띄워보시죠. 지시선의 유형이 직선이냐 곡선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스트레이트냐 스플라인이냐. 네, 이렇게 옆에 보이시죠? 스트레이트, 스플라인. 넌을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것도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스플라인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스플라인으로 바꿨을 때는 여기 리더 스트럭처에 보시면 바로 이 값을 바꿔주셔야 돼요. 맥시멈 리더 포인트를 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 2번으로만 딱 제한을 하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놓으면 여러 번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끕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케이.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에로헤드 먼저고,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해주면 어떤가요? 여러 번 지정해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멀티 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다시 또 스트레이트에 2번으로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칼라나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이건 굳이 쓸 일이 없죠. 그죠? 얘네들은 어디서 조절해요? 레이어에서 조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로헤드, 화살 쪽의 모양이죠. 화살 쪽의 모양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그런데 크기가 얼마로 돼 있어요? 네. 4mm로 되어 있죠. 화살 촉의 크기가 4mm이고 컨텐츠 문자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4m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디멘전 스타일에서 보시면, 자, 화살 촉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2.5mm. 문자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2.5mm.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맞춰야 돼요. 자, 모디파이. 그래서 화살 촉의 크기 2.5mm, 그 다음 문자의 크기도 2.5mm, 이렇게요. 두 군데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두 군데 맞춰 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은요, 이번엔 리더 스트럭처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딱히 볼만한 게 없는데, 자, 여기 맥시멈 리더 포인트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여기 이 스케일, 이 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축척입니다. 이 스케일 값이 축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대 50도면에다 그려야 돼요. 그럼 얘가 50배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50배. 제가 이렇게 50배를 키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그리면, 자, 어떤가요? 글씨가 굉장히 작죠? 자, 멀티 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리더 스트럭처 여기에다가 50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50배가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도면 내에서 딱 알맞게 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축척에 맞추어서 다 키우거나 줄여야 한다는 거죠. 자,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도 중요해요. 자, 엠텍스트의 크기가 4mm로 되어 있네요. 2.5mm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블록이요. 블록 봐야 돼요. 자, 여기 디테일 셀아웃이라고 보이시나요? 보통 이렇게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없어요. 넌으로 놓고 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자, 디테일 셀아웃을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요. 오케이. 자, 리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딱 찍힙니다. 위쪽에 뷰 넘버, 시트 넘버, 예를 들어서 비닐 타일 첫 번째 이렇게요. 재질 넣을 때요. 이렇게 재질 넣을 때 사용합니다. 재질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번호 넣을 때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내용들인데 매티리얼 리스트.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나요? 타일 첫 번째, 우드 플로어링, 메탈 이런 식으로요. 스톤, 페인트 이렇게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글래스, 시트지, 비닐 타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비닐 타일 첫 번째는 비닐 타일 시트 지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하 2층에 있네요. 비닐 타일 이 두 번째는 수영장 강사실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여기 마사지실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요거 쓰는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멀티 리더. 요거 어트리뷰트죠? 파일 속성창. 자, 워터 페인트 01.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것도 볼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모디파이. 서클도 있네요. 이 서클은 지시선이랑 함께 써야 돼요. 지시선을 스트레이트로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내용 적어주고, 자, 오케이. 클로즈. 그 다음, 이런 식으로요. 1번, 2번, 아이고, 3번이네.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요. 이건 기계 쪽에서 부품 번호 넣을 때 사용합니다. 부품에 번호를 넣을 때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삐뚤빼뚤하면 안 돼요. 딱 선을 맞춰서 일렬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요거 정리하는 명령어가 바로 여기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이에요. 자, 얼라인. 저 일단 선택합니다. 엔터. 이 중에 기준이 될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치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얼라인. 먼저 선택하고 엔터. 기준이 될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놓을 건지 수직으로 놓을 건지 위치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치수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여기 콜랩스, 합치기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렇게 부품이 여러 개 떨어져 있을 땐 이렇게 쓰지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와 같이 하나로 뭉쳐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주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트라이앵글이요. 자, 트라이앵글은 지시선이 없어요. 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얘는 누구랑 쓸 거냐면, 리비전 클라우드요. 리비전 클라우드.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이죠. 리비전은 개정하다란 뜻입니다. 수정하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면을 수정한 경우 표시해 놓는 걸 리비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홈탭에 여기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리비전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눌러보시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여기 스타일이요. 스타일을 누르시면 노멀과 캘리그라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노멀. 그 다음에 여기 아크 랭센이 있습니다. 호의 크기요. 자, 자, 1000으로 바꿨습니다. 미니멈 아크랭스, 맥시멈 아크랭스 이렇게 두 개를 따지는데 지금 저는 도면을 50배 확대해 놓은 도면입니다. 그래서 1000을 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니라면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너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작게 나와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적당히 맞추셔야 됩니다. 자, 클릭. 지금 보이시나요? 마크가 만들어진 거. 근데 이거 만드는 방법이 오브젝트가 있고 렉탱귤러가 있고 폴리거널이 있고 프리핸드가 있습니다. 프리핸드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핸드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엔 스타일을 캘리그라피로 놨습니다. 캘리그라피는 펜글씨 타입입니다. 이렇게 구름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스타일이 노멀과 캘리그라피 두 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 폴리고널, 다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각형을 그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렉탱귤러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서클을 하나 그려보죠. 서클, 렉탱글, 그 다음 폴리곤, 육각형, 엣지, 그 다음 라인. 제가 선을 대충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선을 그린 경우는 조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조인.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오브젝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오브젝트 클릭합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접선 방향을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브젝트. 이거는 폴리선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이 리비전 클라우드는 언제 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면을 개정할 때 사용합니다. 도면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도면을 수정했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도면을 잘 수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번호를 같이 매겨줍니다. 1번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첫 번째로 수정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도면을 수정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시 도면을 그리게 돼요. 실시 도면은 현장용 도면을 말합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면들을 실시 도면이라고 하는데 이 리비전 클라우드는 바로 이 실시 도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시공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거 바꿔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꿔줘야죠. 바꿔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시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다 바꿔서 줬어요. 우리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도면 바꿨어요. 이거 수정 비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당연히 니네들이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덤탱이 쓰지 않으려면 도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로 이 부분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 수정했어요. 두 번째 수정했어요. 세 번째 수정했어요. 왜 수정했는지, 설계 누가 했고, 검토 누가 했고, 이거 승인 누가 내렸는지 도면에다 이걸 다 표시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러면 도면을 보여주는 거죠. 요날 요때 수정하셨고요. 요날 요때 수정하셨어요. 그래서 비용이 이만큼 더 추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는 그럴 때 사용해요. 자, 보시죠. 자, 도면을 하나 오픈해 볼게요. 예전에 썼던 도면인데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요. 리비전 디스크립션 이런 식으로요. 리비전 번호, 리비전 날짜, 리비전 내용, 설계자, 검토자, 승인자 이렇게 체크해 놓습니다. 도면에 아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표제란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까 쓴 대로 멀티리더 모디파이, 자, 컨텐츠를 블록으로 바꾸고 그 다음 트라이앵글,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스케일
10배. 스케일 1.5배. 이렇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해 놓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리비전, 날짜,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도면에 리비전 번호를 넣어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멀티리더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제는 치수 변수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치수를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모디파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 선, 라인에 대해서 치수선, 치수 보조선, 그 다음 화살촉, 심볼과 화살촉, 문자, 자리 맞춤,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치수, 얼터네이트 유니트, 보조치수, 톨러런스, 공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라인에 들어가시면, 자, 이 라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 칼라나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는 이거 레이어에서 조절합니다. 여기 디멘전 라인이라고 보이시죠? 이거 치수선에 대해서고, 그 아래 내려가면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입니다. 요 간격.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7mm. 그러면 베이스 라인의 간격이 커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베이스 라인의 간격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간격은 여기 있는 딤 스페이스로 다시 한번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격 재조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기 서프레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치수선에 서프레스가 있고 치수 보조선에 서프레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서프레스 딥라인 1, 딥라인 2, 그 다음에 익스텐션 라인도 마찬가지로 서프레스 익스텐션 라인 1, 익스텐션 라인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억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치수선은 어떤가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나눠져 있나요? 안 나눠져 있잖아요. 치수 보조선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치수선은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쪽에 있는 요만큼을 첫 번째 치수선이라고 하고, 두 번째 치수선 쪽에 있는 내용을 이쪽을 두 번째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속성창을 띄워보세요.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속성창이 나와요. 바로 이 속성창을 활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요. 보시면 여기 딥라인 1, 2, ON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값을 바꾼 겁니다. 오프, 그 다음 익스텐션 라인, 온오프가 있죠? 오프.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서프레스 된 상태입니다. 서프레스는 따로따로 줘야 됩니다. 전체 도면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멘전 스타일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속성창에서 해결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여기 확대해 놓고 보면 여기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과 옵셋 프롬 오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값을 풀어봅시다. 자, 렉탱글 골뱅이 30,30. 자,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약간 떨어져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옵셋 프롬 오리진입니다. 옵셋 프롬 오리진, 원점에서부터 옵셋, 간격 띄우기. 옵셋 프롬 오리진이고, 그 다음에 치수선 위쪽으로 치수 보조선이 약간 올라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자, 익스텐드, 연장하기.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 위로 연장하기. 자, 보시죠. 값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자, 옵셋 프롬 오리진을 제가 5mm로 바꾸고 5mm만 바꿔보죠.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자,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을 제가 6mm로 바꿔봤습니다. 어떤가요? 많이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치수를 기입하게 될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카피, 어레이 10개, 피트.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사이즈가 안 맞네. 다시,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10개.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라이너로. 그 다음, 컨티뉴로. 자, 전체 치수도 하나 들어가야죠. 베이스 라인.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치수가 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치수를 기입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바로 여기 이 값이요. 픽스, 랭슨, 익스텐션 라인.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의 랭슨 길이를 픽스, 고정하기.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이렇게요.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이 7mm였으니까 얘도 7mm나 혹은 그 이상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7mm로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이렇게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고정이 돼 버리니까 굳이 우리가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이스 라인. 자,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심볼에 내려옵니다. 화살촉이네요. 화살촉의 모양, 퍼스트, 세컨드가 있네요. 퍼스트의 화살촉을 바꾸면 세컨드도 바뀝니다. 자,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런데,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런데, 이렇게, 세컨을 바꿔버리면 두 개가 따로따로 놉니다. 다시 퍼스트를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안 맞춰져요. 왜냐하면 이미 따로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퍼스트를 맞추든 세컨을 맞추든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이 따라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에로 사이즈가 나옵니다. 화살촉의 크기네요. 제가 5라고 놔봤습니다. 그러면 화살촉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모디파이 화살촉의 크기를 2.5로 다시 복귀시켜 놨습니다. 자, 이렇게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네, 화살촉 바꾸는 것도 이렇게 합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렉탱글 2.5mm, 2.5mm. 자, 카피. 이제 조금 작게 그린 거죠. 자, 어레이 5개.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치수가 어떻게 나오나요? 옆으로 벗어나죠. 그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컨티뉴로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화살표가 어떤가요?
다 겹쳐져 있어서 보기 흉하죠. 이럴 때 제일 첫 번째 것만 컨트롤 1 눌러서 자, 시작,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죠. 두 번째 화살표를 none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화살표만 없음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나머지 또 쭉 선택해서 이번엔 첫 번째, 두 번째 다 없음으로 바꿔줍니다. 첫 번째 없음, 두 번째 없음. 자, 그 다음 마지막 화살표도 첫 번째는 없음입니다. 두 번째만 이렇게 냅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치수 기입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또 하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가운데만 선택한 다음 슬래시로 이렇게 오빌크로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빌크로 넣어 주셔도 충분히 뜻이 통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화살촉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디멘전 스타일에서 바꾸고, 나머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바꾸는 건 이렇게 컨트롤 숫자 1 눌러서 바로 이 속성창에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속성창 쓰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화살촉의 크기 됐고, 센터 마크 됐고, 네, 나머진 중요한 건 없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자. 여기 문자의 유형이죠. 내가 여러 가지 문자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문자의 유형을 여기서 쓸 수 있고,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문자의 종류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문자의 유형도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여기 텍스트 컬러가 있네요. 텍스트 컬러 잘 바꿔요. 치수선의 색상과 치수 보조선의 색상은 안 바꾸지만 문자의 색상은 자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보시죠. 레이어, 디멘전, 빨간색.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에 초록색으로 보니까 대비 효과가 좋죠? 눈에 잘 띕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넣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모디파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프레임,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눌러버리면 모든 치수에 다 이렇게 들어가요.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요. 가까이 이렇게 갖다 놓고, 자, 보시죠. 텍스트에 가시면 여기 텍스트 옵셋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면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이렇게 치수 문자에 테두리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치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 모든 치수들의 기준이 얘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치수들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버티컬이라는 요 항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수직으로 내리는 항목인데요. 이렇게 봅시다. 자,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자, 서클, 반지름 20mm. 자, 트림. 제가 선들을 이렇게 해서 지웠고요. 그 다음 어떤 치수를 넣을 거냐면 앵귤러, 각도 치수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컨티뉴, 연속 치수죠.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앵귤러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문자의 방향을 보세요. 문자의 방향을.
이게 지금 위쪽 방향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치수선이 있으면, 치수선이 있으면 치수 문자가 왼쪽으로 가는 것. 여기도 지금 왼쪽으로 가 있죠. 얘가 위쪽이에요. 얘가 위쪽이고 얘가 위쪽입니다. 도대체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냐면 오른손잡이가 글씨 쓰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분명히 이 60이라는 이 숫자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왼손잡이 같았으면 어디로 가요? 글자가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죠. 치수선 기준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죠. 치수선 기준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쓴다는 뜻입니다.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단지 오른손잡이가 더 많을 뿐이죠. 그래서 기준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치수 문자는 치수선 위에 둬야 됩니다. 근데 버티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움직여요. 치수 문자를 치수선 위에 둘 거냐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둘 거냐 아래에다 둘 거냐 이 얘기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어버브가 위에고 센터가 중간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다 중간에 걸쳐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이렇게요. 치수 문자가 다 바깥쪽으로 돌아간 거 보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빌로우, 밑으로, 아래쪽으로. 치수선 아래쪽으로 문자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KS는 기준이 뭐냐면 어버브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치수 문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치수 문자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건 버티컬이었죠. 근데 이번엔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 호리젠탈. 센터가 기본인데 at extend line 1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으로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at extend line 2 두 번째 보조선 앞으로. 두 번째 보조선 앞으로 왔죠? 자, over라는 말이 나옵니다. over extend line 1 치수 보조선.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위로 올라가기. 이렇게요. 이거 좀 특이하죠? over extension line 2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위로 올라가기. KS는 센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자, 여기 텍스트 얼라인먼트가 있군요. 호리젠탈. 치수 문자를 수평으로 고정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치수 문자가 전부 다 수평으로 고정된 거 보이시죠? 네, 이건 KS가 아닙니다. 자, 다시 봅니다. Align with Dimension Line. 치수선과 나란하게 치수 문자를 정렬합니다. 이게 이제 KS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치수선에 나란하게 치수 문자를 맞춥니다. 다시 봅니다. ISO 스탠다드. 국제표준이죠.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 차이가 나요. 자,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라디어스. 바깥쪽으로 치수선을 빼니까 얘가 어떻게 되나요? 수평으로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이아메타. 수평으로 빼니까, 바깥쪽으로 빼니까 문자가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KS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치수선과 나란하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수평으로 꺾일 건지 이 차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